네, 이분은 논제를 정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고 저와 오영님이 각자의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또 한 8개 정도의 논제를 정해 놨고 입장이 나뉘는 논제가 3개 정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상도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정한 논제가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으실까요? 어, 음, 어, 일단 밑에 도파민과 텍스트 힙은 잠깐의 유행이니 금세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논제를 먼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 논제는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선착의 효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치의 선진화는 사실은 성숙한 시민 계층을 전제로 한다. 근데 성숙한 시민 계층은 이제 독서하는 시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독서 안 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도 아니 한 1, 2년 전부터 이제 텍스트 힙이라든지 도파민이라는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 독서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일 텐데 과연 이것이 잠깐 두바이 초콜릿처럼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두바이 쫀득 쿠키로 넘어가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 본 아젠다고요. 저는 이게 금세 사그라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우영님은 금세 사그라들지 않고 이어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그 우영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으실까요? 어,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근거가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도파민이랑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제를 보고 검색을 해보고 이제 이거는 어떤 유행 지금 일으켜진 유행이라는 생각을 안 하긴 했어요. 상도님 말씀하신 그 재밌게 예시를 들어주신 두바이 두초코. 초콜릿이 두쫑쿠로 이렇게 이어온 그 어떤 그 한 번에 붐이 있고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붐이 일어났잖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로. 근데 두바이 쫀득 쿠키 맞나요? 네, 두초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우리가 2000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문학 붐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도님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성숙한 시민의 어떤 완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숙한 시민이 되는 단계가 뭐 80점인 단계가 있다면 저는 그 인문학 붐이 일어난 단계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지금의 도파민 텍스트 10이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좀 지나서 또 그 성숙한 시민이 되는 단계 이렇게 뭔가 이 바람이 계속 불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도파민과 텍스트 10이 뭐 유행으로 왔다가 조금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붐이 일어날 때는 또 더 큰 어떤 그 성숙한 시민에 가까운 또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근거가 뭐였죠? 제가 그냥 잘 이어질 거야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근거는 그 저는 그 인문학 붐이 일어났다는 것도 뭔가 그냥 그냥 그게 생긴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이전부터 뭔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인문학 붐이 있기 전에 어떤 작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이 어떤 붐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인문학 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도파민과 텍스트 힙이 유행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람이 계속 불어서 다음 바람이 그 성숙한 시민에 가까운 어떤 그런 유행이 또 올 것이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 네. 그것이 인문학본과 텍스트 힙으로 그냥 표출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두바이 초콜릿이랑
두바이 쫀득 쿠키를 제가 예시로 들긴 했는데 사실은 공통점은 두바이밖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로 두바이 쿠키는 실제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음, 그리고 두바이 쫀득 쿠키는 한국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두바이 쿠키는 초콜릿 안에다가 그 안에 있는 제가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 안에 카다이프? 뭐 되게 힙하시네요. 카다이프를 넣은 초콜릿에서 마시멜로 안에다가 카다이프를 넣는 형태로 변형된 거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뭐 두바이를 사랑하는 것이냐, 카다이프를 사랑하는 것이냐, 초콜릿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 저는 그 바삭한 식감이 있는 디저트를 원하는 욕구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인문학붐이나 텍스트 힙이 저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성이 어, 그 인문학적 질문 혹은 삶에 대한 각성에서 오기보다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 혹은 고상한 컨텐츠, 수준 높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기서 오는 고향감? 우월감 같은, 저는 그 위험한 단어를 쓰기보다 네, 네, 그 약간, 약간 네, 힙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텍스트 힙이라고 네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네.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이제 독서라는 활동의 본질은 제가 그냥 주제넘게 추측해보자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지적 호전성이 저는 사실은 독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세상을 어, 뚫고 들어가는 깊은 읽어내는 힘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건져 올리는 이 전투적인 활동이 독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문학붐이나 텍스트 힙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진 않아서 음, 저는 이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이끌어낸, 하나의 유행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과 두바이 쫀득 쿠키가 두바이나 쿠키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형태가 아닌 것처럼 인문학부이나 텍스트 힙이 독서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존재적 애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음,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것들 안에는 치열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가볍게 그냥 맛만 부는, 그렇죠. 이거 너무 음,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않고 싶은데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 아, 저는 이게 조금, 이제, 조금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네. 힙하다는 게, 그냥 안 좋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 나는 힙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이 뜻을 안 좋게 보면은, 그냥 뭐 유행 따라가고 싶고, 조금 남들과 다르고 싶고, 그냥 그 정도의 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나는 힙하고 싶다라는 이 말이, 나의 고유한 욕망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라는 어떤 말에, 그 말과 똑같이 일치되진 않고 그 말과 생각과 비견할 만큼 멋있다고 해야 하나? 수준 높은 말은 아니지만 수준 높은 어떤 의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는 힙하고 싶어라는, 그 말과 행동과 어떤 의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라는 게 어쨌든 내가 고유해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도님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 투지를 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어, 왜 고유하고 싶은지 그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그 어떤 수준 높은 삶의 의지고 방향이라면, 나는 힙하고 싶어라는 이 말은 약간 저는 시작점 같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방향 자체는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이 도파민과 테스트입도 독서라는 어떤 거를 아주 지적 호전성을 가지고 그 투지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점 자체는 맞다라는 생각해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영님 말씀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힙하고 싶다를 우영님이 고유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이해를 해석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힙하다라는 것이 저는 어떤 유행에 편승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네네. 저는 고유하다는 건 사실 나는 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고유한 거는 이상해야 돼. 특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야 된다? 저는 그 새로움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많이 발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반대다. 네. 그리고 아, 네. 상도님이 생각하셨을 때 힙하고 싶다라는 거는 고유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멋에 나를 약간, 그 이미 있는 멋이라는 어떤 것에 나를 조금 포함시키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네. 나 트렌디해. 네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는 고유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고유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 겁나 어렵게 투지해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유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은 독서랑 도파민을 붙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로 이 도파민은 감각적인 자극에서 분비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오, 네. 저는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저거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네.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로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우리가 깊게 집중하고 어떤 거에 몰입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다르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도파민이라면 사실 독서는 도파민 분비와는 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해서 쇼츠를 넘겼을 때 나오는 도파민과 그쵸?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취로 나오는 어떤 그 호르몬은 다른 것이다.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끝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해져서 가지고. 제가 계속 말하면서도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두려움에 좀 떨립니다. 그러면은 8번은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주제 4번 어떠신가요? 4번 좋습니다. 네, 4번입니다. 빅테크 기업, 예를 들어 엔비디아, 오픈AI, 테슬라 등의 기업의 인재 유출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이다. 여기에 저는 찬성을 했고 우영님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많은 인재들 그리고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존의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와 좋은 경험과 그리고 실제 여기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얻는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 전부 다 보상이니까 인재들은 이런 기업에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인재 유출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영님은 어떤 이유로 이걸 반대하셨을까요? 이 보상은 저는 이제 이거 제 질문을 제가 썼는데 보상은 일단 저는 돈을 일단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월급이다. 라고.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보상이다가 아니라 돈이다. 네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반대를 한 이유는 저는 어떤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있을 때 이 피고용주는 어떻게 보면 이 고용주의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고용주의 뜻에 찬성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정의성 회장이 가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향에 찬성을 해서 이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부족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잘 하는 부분은 물론 월급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그 제품으로 어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한국 기업들보다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그런 생각들이 먼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에서도 뭔가 이 명확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 제품으로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기업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돈보다는 그런 철학을 보고 조금 인재 유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에 인재들이 유출되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 비전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비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로 유수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오히려 좋은 비전을 가진 기업이 많이 나온다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사실 우영님이 특정 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그 기업의 비전에 동의를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놀랐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일견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으나 실제로 그 기업의 비전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을 제가 거의 주변에서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뭐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회사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고 일하는 분도 많이 보여가지고 대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가 너무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저도 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네. 회사 각자 비전에 이야기를, 동의하셨군요. 어, 그 입사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아무튼 일단, 아하. 이거 이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같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충은 뭐 모든 생각을 알 수도 없겠지만 대충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전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닌 비전을 보고 들어온 사람 사실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네. 찬성으로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재밌는 것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 좀 위주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스타트업에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능히 더 좋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굳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게 비전을 보고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의 뭐 지분이나 스톡을 받아서 같이 키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보다 비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동의하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왜 다 해외로 나가냐 하면 저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 혹은 그 회사에 다녔다라는 이력이 또 중요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그 이후에 부의 창출에 도움이 되긴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찬성으로 돌아서셨네요. 네.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인재 유출을 하지 않으려면 돈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야겠네요. 네. 근데 그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김태우 작가님의, 이
전략을 잘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착하지 않으면은 가장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국가 전략으로 잘 수립을 해서 저희가 어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선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는 기업이 나오면 보통 이제 진짜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는 기업들이라고 그러니까 능히가 아니라 익히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새로운 판을 짜는 기업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가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주 짧게만 2번 살짝 한두 마디만 나눠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2번입니다. 국가 주도 전략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한다. 네, 우영님이 여기에 동의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국가 주도 전략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까요? 어, 제 생각에는 국가 주도 전략을 수행하면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물컵을 만드는 전략에 집중할 거야 하면은, 물컵을 만드는 분야에 아무래도 많은 보상을 주게 되고, 어떤, 뭐, 규제를 잘 철폐를 하게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새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물컵에 포커싱이 돼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 전체 국민의 삶의 그 질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전략으로 국가 주도 전략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부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가 주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율성과 창의성은 언제 침해되는가?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활동을 못하게 했을 때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음, 이해한 국가주도 전략은 어느 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판을 바꿔줄 뿐이라 그 새로운 판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음껏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상도님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국가가 이 국가주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져야 하는 음, 생각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어떤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주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국가가 뭔가 플레이어 선수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주도 전략이라는 그 명분 하에 너무 이렇게 간섭하고 맞습니다. 또 과하게 규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국가주도 전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판을 짜고 오히려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설계를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준 높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과 텍스트 힙이 상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준 높은 독서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게 저 혼자 그 재발절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준 높은 독서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독서라는 건 이런 것이고 뭐 텍스트입은 이런 것이라서 다른 것 같다라는 그냥 제 의견을 얹었을 뿐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아무래도 개인 두 명이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얼음 판을 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2026년 새해 맞이해서 한 장한 녀석들 어떠셨습니까? 아,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지 봤거든요. 근데 11월 30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지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게 1월 달에 진행하게 된 점 일단
사과를 드리고, 저도 이 어떤 도파민과 텍스트 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독서를 할 수 있게, 2026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2026년 새해 맞아서 첫 책 선착의 효를 하고 나니까, 진짜 선착의 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신년에 해서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의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4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